안녕하세요. 수익만세 고수비급 스페셜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어제부터 9시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3가지 선물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 실전 투자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새로운 고수비급이 공개되고요. 둘째, 여러분과 긴밀한 소통을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눈물의 손절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저희와 함께 풀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 주신 분 가운데 스페셜 상담의 주인공을 뽑아서 저희가 특별한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연락 주신 분 가운데 이 행운의 기회가 있으니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가장 위쪽 가운데 보시면 수익만세 문자 상담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 진행을 하니까요. 지금 먼저 궁금하신 종목들을 1899-5086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3번째 선물이 있죠. 바로 스페셜 종목이 공개되는데요. 하루하루 어느 때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니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3가지 선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익만세 새로운 고수비급을 전해줄 전문가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스페셜 종목을 통해 우리의 계좌 웃게 만들어줄까요? 저는 이 생각 때문에 오늘 밤 9시만을 기다려왔는데요. 어서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수익만세 고수비급 스페셜 전문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농석 전문가입니다. 네, 수익만세 고수비급 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천천히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을 잡을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이 고수비급 시간에 매 시간 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 9시마다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들 지금 시간에서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또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종목 그리고 상담까지도 이 고수비급 안에서 모두 해드리니까 꼭 이 고수비급 안에서 모든 것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핫한 게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태원 클라스가 있겠지만 저희 여기에서는 이 마르스의 클라스가 여기서 이 종목이나 이 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얼굴은 박서준 배우님이 아니지만 실력만큼은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일렵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렵지추라고 한다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조금 뭔가 움직이고 있고 뭔가 우리 작은 변화만으로 이제 500%, 100%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바로 강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최저점에서 100%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후속주는 뭐다? 제약주다. 우리가 기다리던 항상 우리 계좌를 단번에 바꿔놨던 종목인 바로 제약바이오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올 종목이라든가 오늘 나올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전염병이 돌 때마다 전염병이 하락이 나오고 전염병 관련주가 끝이 나고 또는 전염병이 마무리가 되어갈 때 나오는 흐름이 뭐였냐면 바로 치료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완치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모든 환자가 완치가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완치자가 늘어가고 점점 치료할 수 있는 양의 임상이 늘어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전염병이 끝나가고 전염병에 대한 관련주가 하락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자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이노비오에서 바로 4월부터 미국 그리고 중국, 한국 순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이제는 완치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무서웠던 이유가 뭡니까? 완치가 불가능했으니까. 걸리면은 격리가 돼야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완치가 될 수 있다면, 4월부터 임상이 돼서 우리 한국부터 중국, 미국 모두가 완치된다면은 리스크라든가 위험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건 4월부터 아닙니까? 이게 뭐 코로나19가 지금 뭐 4월이면 아직 한 달이나 더 남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이번에 일본에서입니다. 바로 천식약을 쓴 일본의 의료진으로 인하면은 실제 환자가, 우리 흔히 그 천식 하시면은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있죠. 그 빨아들이는 걸 빨아들였는데 어느 환자분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어느 환자분은 완치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코로나19라는 게 뭐 완치제가 아예 없다, 치료제가 아예 없다가 아니라 실제로 비슷한 뭐 에볼라 바이러스 렘데시비르라든가 아니면 천식약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썼던 이런 전염병 약들을 어느 거 써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 천식약도 효과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불가능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리스크라든가 위험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100%씩 급등이 나왔어요. 뭐 150%, 200% 급등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100% 급등, 200% 급등 나온 걸 보고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이걸 왜 못 쳤지? 내가 이걸 왜 매수를 못했지? 왜 항상 나는 종목이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고 관심만 가지다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100%, 200% 상승하는 것만 쳐다봤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찍어야 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해야 될 종목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충분히 코로나19 관련주라든가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150% 가는 걸 쳐다 안 봤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바닥에서 150%, 200% 갈 종목을 지금부터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럼 제가 이 바닥에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의 코로나19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닥에서 잡아갈 수 있는, 또는 바닥에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바닥에서 우상향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는 거죠. 그 종목은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매번 급등하는 종목이에요. 바로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냐 한다면은 제약바이오의 학회입니다. 학회라고 한다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글로벌적으로 내놓으라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또는 글로벌 빅파마들 모여가지고 내 약이 이렇게 좋습니다. 내 약이 이 정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약의 효과가 이만큼 좋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제약바이오 학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바로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30일부터 면역 항암 학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 10월 30일 날 면역 항암 학회를 시작으로 우리 항암제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항암제가 이러한 기술력을 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노바티스의 킴리아라는 이 카티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혈액암을 치료하는 항암제 이슈가 뜨면서 항암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살짝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을 시작으로 제약바의 상승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2020년 1월입니다. 1월 13일 날 뭐가 있었죠? 바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솔직히 돈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하는데 그 실제 다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뭐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도 많고요. 대부분이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임상을 진행할 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면 투자를 받아야겠죠. 또는 내가 지금 만든 약을 기술 수출을 하거나 이 돈이 많은 글로벌 제약사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는 자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자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JP모건 컨퍼런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 학회를 지나서 1월 JP모건 컨퍼런스까지 바로 연말부터 연초까지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이요. 매년 이어졌다는 거예요. 2016년, 2017년, 18년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면서 매년 똑같은 이 시기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50%, 100%, 많게는 200%, 300%까지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면역 항암 학회라든가 JP모건 컨퍼런스는 바로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 게임이 아닙니다. 본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본 내용과 중심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 4월입니다. AACR 미국
암학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기간으로 본다면은 한 달 하고 조금 더 해서 한 2달 조금 안 되게 한 달하고 반 정도 남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아니 너무 오래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본 게임이라고요? 그것도 뭐다? AACR입니다. 바로 미국 암, 바로 항암이죠. 이 항암이 중심이고 항암이 제약바이오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 대장이 지금부터 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금부터 뛸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부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요? 이 항암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항암제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략 300조 원 규모의 항암제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300조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에 걸리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시장이 300조 원이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한 400 몇십 조입니다. 그러면은 300조 정도면은 대한민국 1년 정도를 거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만한 돈이 지금 항암제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암 환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면은 이 항암제 시장이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다. 바로 20년 내에 세계적 암 환자가 6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160명으로, 1000명이 있다면 1600명으로, 10,000명이 있다면 16,000명으로 늘 전망이 지금의 상황이면 이 60%만큼이나 시장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얼마 뛰겠습니까? 그럼 450조, 500조까지 뛸 가능성? 아니죠. 치료제이기 때문에 600조 이상 뛰어도 이상하지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좋은 약, 가장 약 중에서도 잘 듣는 약. 왜? 암이라는 게 불치병입니까? 아니죠. 암은 이제 우리는요, 이 환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충분히 모두가 치료할 수 있고요. 암이라는 게 완치가 가능한 약입니다.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근데 왜 완치가 가능합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그 암을 치료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이고 얼마나 그 암이라는 병을 완벽하게 치료하냐. 그 기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기술이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 바로 국내 신약 임상이 이 결과로만 봤을 때, 임상 결과만 봤을 때 규모로 보면은 대한민국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거의 규모로 우리나라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커 보이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습니다. 규모가. 규모는 작지만 임상 순위,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00조 원이 아니라 400조, 500조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이 항암제 시장을 정말 독점할 수도 있을 만한, 충분히 글로벌 항암제 시장을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어디다?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까지도 뭐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든 약들 사갑니다. 아, 이 신약 만들었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약 만드니까 잘 안 팔리네? 너네가 기술 수출해서 기술 사갈래? 그럼 기술 사가. 우리는 또 약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뭐합니까? 약 안 만들어요. 실제로 국내에서 만든 약을 돈 주고 사갑니다. 기술만 사가요. 기술만 사갑니다. 왜? 우리나라는 실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팔아도 잘 안 팔리죠. 그 대신에 글로벌 제약사는 이름이 있으니까 뭐 사노피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 팔면 잘 팔립니다. 왜? 이름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름 있는 제약사에 기술을 파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을 사가는, 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합니다. 아, 오케이. 규모도 크고 제약바이오 이슈가 많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뛰어서 종목이 얼마나 뛰었는데요. 그래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급등해서 얼마나 급등했는데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 2016년, 17년, 18년도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서 미국의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학회죠.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이 상업화에 대한 협력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상승했습니다. 협력사를 모집한다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돈 대줄 기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신라젠도 3년 연속 적자거든요. 왜? 약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약을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협력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뭔데? 뭐 약이 뭐 얼마나 좋은 약이길래 협력사까지 찾냐? 바로 아시겠지만 팩사백이라는 항암 신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들어봤을 거예요. 팩사백이라는 약을. 근데 그 팩사백이나 항암 신약이 뭐 항암제면 다 좋은가요? 아니죠. 기술 수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기술을 내가 이 항암제를 만드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을 때 얼마? 1조 규모라는 겁니다. 근데 1조 규모가 큰가요? 솔직히 큰지 작은지 감이 안 옵니다.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적자가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200억, 300억이더라도 이 기술 수출 한 번이면은 실적이 몇 배입니까? 대략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까지도 뛸 수 있을 만한 이 기술 수출이 지금의 이 팩사맥에서 단번에 한 방에 나온다는 거죠. 실적이 2년, 3년이 적자였더라도 이 약 하나만 잘 팔면 한 방에 흑자가 100배에서 150배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의 실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한 방이면 실적이 100배 이상 뛰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기대감이 크고 제약바이오가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신라질이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신라질이 2017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절대 적지 않은 상세 만들었죠. 2017년 바닥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우상향세가 지속적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얼마 올라갔죠? 대략 1100%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100%란다면 11배죠. 1000만 원만 넣었어도 대략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1억을 넣었다면 11억이 될 수 있는 단 1년 만에 그 약이 바로 신라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라젠이 아까 말씀드린 항암 신약이죠. 팩사맥이라는 약으로 대략 11배, 1100% 이상 급등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신라젠 말고 어떤 종목이 있나요?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성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동성제약 기업이 이 췌장암에 대한 치료제에 대해서 이 광역학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일단 이 중요한 건 뭐냐? 췌장암이에요. 이 췌장암이 뭐냐 한다면은 우리 흔히 그 파바로티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사망한 이유가 다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췌장암이 근데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췌장암 우리는 난치암이라고 불러요. 난치암 어렵다라는 거죠. 치료하기가. 왜? 여러 가지 장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췌장암이 사실상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사실상 아시겠지만 뭐 효과가 안 나옵니다. 효능이 안 나요. 몸에서 아프거나 그러면은 아 췌장암이 있겠네. 뭐 몸을 검사 받아야겠네 느낌이 있겠죠. 근데 진짜 3기, 4기, 그러니까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췌장암이 뭐 아프다 또는 몸이 어떻다, 안 좋다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췌장암은 몇 기다? 말기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치암, 치료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발견하면 말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기술, 바로 항암제, 그것도 차세대 항암제가 광역학 치료제다. 광역학 치료제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다 압니다. 빛을 쏴서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동성제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을 먹던가 수술을 하든가 그랬다면은 이번엔 차세대로서 빛을 쏴서 빛으로 암을 제거하는 기술이 동성제약에서 임상이 들어갔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고 정말 항암제 중에서도 차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제 중에서도 차세대 항암제인 동성제약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900%가량 대략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상승세가 만들었다. 아까 보여드렸던 신라젠은 1100%가 올라갔고요. 동성제약은 대략 900%, 그러니까 9배가량의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약바이오가 이렇습니다. 한번 뛰면은 500%든 600%든 700%든 크게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약 하나만 잘 만들면, 특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항암제 시장에서 약 하나만 이슈 받으면은 주가가 400%든 500%든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케이, 올라가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이냐는 거죠. 아, 뛰는 걸 알겠는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 지금 2020년 이제 3월 초인데 지금 뛴다는 거냐? 이거 너무 허망한 거 아니냐? 솔직히 뭐 바닥에서 뛰어 올라가면 뭐 1000%, 900%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가 뛸 자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작년 2019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 AACR 이슈를 받고 급등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2019년도에 상승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언제 급등이 시작됐고 언제 바닥에서 올라갔는지, 어떤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종목은 2019년 나왔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 종목들이에요. 이 세 가지 종목입니다. 실제 첫 번째가 유틸렉스고요. 두 번째가 ABL 바이오, 세 번째가 셀리버리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거나
아니면은 AACR에 참가를 했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참가를 했었던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특히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업 모두 다 급등세나 상승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에요.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항암제라는 이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중항체 항암제를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항암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화학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를 합쳐놓은 내 면역세포도 강화시키고 암세포도 죽이는 그 두 개의 항암제를 합쳐놓은 항암제를 이중항체 항암제라 부릅니다. 그 이중항체 항암제를 ABL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의 기술 수출까지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받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거에 이 상승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월이에요. 1월에 급등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JP 모건 컨퍼런스가 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JP 모건 이슈를 받고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것 또한 100%예요. 이 또한 100% 나와주고요. 쭉 쉬다가 바닥에서 이제 막 상승세가 시작이 되죠. 그럼 이 바닥에서 급등을 하는 이 시점, 이 구간이 언제냐는 거죠. 바로 2월 22일부터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2월 22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죠. 지금 이 시기죠. 지금부터 바닥에서 올라가서 120%가 올라간 게 ABL 바이오였고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항암제 기업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적지 않은 상승이었다. 왜? 올라간 기간도 단 한 달 또는 해봤자 한 달 조금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120%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 보기는 유틸렉스라는 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 유틸렉스는 AACR, 바로 미국 암학회에 참가를 했었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저점을 다집니다. 계속 바닥에서 놀다가 실제 언제 반등이 나오냐? 바로 이 구간 라인대입니다. 이 저점에서 상승이 나오는 구간 라인대가 언제냐 한다면은 그게 2월 1일이다. 2월 1일부터 완전한 반등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월 말, 3월 초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얼마? 한 80%가량의 급등세가 나와주는 게 유틸렉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저희 지금 3월 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바로 이 시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다음날, 다다음날 양봉을 강하게 기초적으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지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제약바이오 위를 바라보거나 아까 코로나19 관련주 150%, 100% 많이들 놓쳤습니다. 쳐다만 봤습니다. 이젠 쳐다볼 때가 아니라 바닥에서 매수해서 100%든 150%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셀리버리 보겠습니다. 셀리버리를 보시면은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벽을 투과시켜서 항암제가 들어가는 세포벽 투과 항암제를 개발한 기업이 셀리버리입니다. 거의 세계 최초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셀리버리도 AACR에 참가했던 기업이에요. 미국 암학회죠. 참가를 했었는데 이 셀리버리가 바닥에서 정말 심심하게 놀았습니다. 정말 놀다가 이게 언제 급등할지 알겠습니까? 근데 급등한 시기가 언제냐? 이 구간 우상향이 나온 시기 이 구간 라인대가 언제냐? 바로 2월 13일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언제 시기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뛰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시기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220%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까 ABL 바이오 얼마 나왔죠? ABL 바이오 120% 나왔습니다. 아까 유틸렉스 얼마 나왔죠? 80% 나왔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80%에서 200% 사이다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상승세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코로나19를 놓쳤다 한다면은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방탄소년단 관련 놓쳤다. 그뿐만이 아니라 난 기생충 관련도 놓쳤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80%에서 220%까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건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은 2019년도에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대부분이 100% 이상 급등이 나왔다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공략해야 될 자리가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항암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나? 항암제도 그냥 항암제를 찍으면 안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항암제라는 겁니다. 바로 AACR이 참가가 확정이 났습니다. 미국 암학회에 참가를 하기로 확정을 이미 지어버렸고요. 아직 목록 안 나왔죠. 목록이 안 나왔는데도 확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킬러 T세포입니다. 킬러 T세포라면은 면역세포 중에서도 살해세포를 강화시킨, 그러니까 암을 죽이는 거에 광활을 시켜놓은 킬러 T세포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 특화가 돼서 암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면역항암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세계 최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킬러 T세포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AACR 참가 확정났다 했죠. 아까 언제부터 급등했어요? 2월 말, 3월 초부터 급등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이 2월 말, 3월 초고요. 지금부터 뛰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80%에서 22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우리는 바닥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요? 건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쳐다만 볼 게 아니라 관심만 가질 게 아니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종목 어떻게 알려드리냐? 바로 오늘입니다. 최저점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 후속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모든 것들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모든 것들 이 고수비급에서도 공개해 드리겠지만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10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밤 10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방금 얘기했죠. 모든 분들이 100%, 200% 코로나19라든가 방탄소년 다 놓쳤다면은 지금부터 최저점에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아까 보신 것처럼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AACR 이슈까지 받아서 킬러 T세포 면역세포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기업, 오늘 밤 10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꼭 참여해서 시장 최저점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내 계좌를 또는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꼭 참여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실시간 채팅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마르스 전문가의 강의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스페셜 종목이 굉장히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종목 두 번, 그리고 수익도 2번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 종목명이 공개되니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하러 가야겠네요. 들고 계신 종목이 계좌의 수익 채워줄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냉철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에서 스페셜 상담 주인공 뽑아 드립니다. 잠시 후 스페셜한 상담이 진행되니 여러분들 지금 빨리 기회를 잡아보세요. 종목 상담 넘어갈게요. 벌써 많은 분들의 고민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끝자리 번호 4904님의 고민입니다. 메가MD인데요. 메가MD 매수 가격 5,000원에 비중 30%. 최근에 메가MD가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교육 관련주로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매수 가격 보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슈에 따라서 급등이 크게 나왔었던 그 종목 메가MD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신지 마르스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메가MD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상 수능을 본다든가 그 당시에 많이들 봤었던 인터넷 강의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가MD가 상승이 나올 때 왜 나왔냐 한다면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번엔 휴교가 아니죠. 왜냐면은 아직 계약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연기하는 일주일 정도 연기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한 번 더 2주일까지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된 인터넷 강의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집에서 하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를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한 라인대가 5,000원입니다. 5,000원 보시면은 이미 한 차례 고점을 거의 찍었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돌파했다가 현재 살짝 눌려준 부분이 5,000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실은 그렇게 안 난 상태다. 엄청난 손실이 나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애매한 상황. 약손실을 보고 나와야 될까요? 하는 구간이 이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금 뒤로 차트를 돌려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5,000원 구간 라인대가 매물대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도 돌파를 못하던 구간이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구간이 5,000원이 됐고요. 이탈을 하더니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 다시 5,000원 라인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원 찍고 돌파하나 싶었는데 눌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돌파를 했다가 눌려버리면서 다시 저항대가 만들어지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 만약에 대응을 잘 못한다. 대응 자체를 만약에 사실상 잘 못한다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지금 손실이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른다. 왜? 코로나19라는 거는 끝나버리면 이 관련주도 하락할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왜? 이 메가MD라는 게 상승할 가능성이나 높은 이슈가 있나요? 물론 총선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관련해가지고 주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정책 이슈를 받아서. 하지만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안정적으로 조금 손실 볼 때 청산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가MD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약이 더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구에서 더 심각해지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의 지금 코로나19 이 사망자가 그리고 확진자가 더 많이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늘긴 하지만 조금씩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뭐 치료제도 나온다고 했죠. 임상도 진행하죠. 그다음 일본에서는 천식 그거 하는 걸로 했는데도 완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됨에 따라서 메가MD한테는 악재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전략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나. 너무 높게 사셨다. 차라리 여기 사셨으면은 그나마 좀 낫는데 너무 높게 사셨다. 그래서 전 전략 매도하고 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MD 아무래도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 남겨주셨고요. 다음에는 문자하면서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주신 종목 고민들 많은데 이 가운데에서 이수화학을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35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끝자리 번호 355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손소독제용 에탄올의 대체제로 이수화학의 모멘텀이 부각받은 바 있습니다. 1,350원의 비중 20%. 이 종목 한 이틀 정도 급등이 크게 나왔었다가 지금은 주가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스 전문가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상 제가 아까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대부분 이제 하락 추세에 돌아가는 시점에 하락 추세가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되는 시점에서 어떤 특징이 나오냐 한다면은 정말 구석구석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구석에 있는 종목들까지 싹 끌어다가 급등을 시켜요. 원래는 뭐 3개, 4개 대장주들만 움직이다가 이제 끝났다. 테마주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싶으면은 구석구석에 있는 정말 뭐 조금이라도 발을 살짝이라도 걸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대부분 잡아다가 급등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엮인 게 이수화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MH 에탄올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 알코올이라든가 이 에탄올을 만들든가 그런 관련 기업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수화학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건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테마가 마무리가 되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폭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말도 안 되게 거래량도 정말 완전 바닥이었어요. 거래량 자체도 아예 없던 기업이었는데 그 없던 기업을 거래량을 한 방에 터뜨리면서 주가를 한번 급등시켰다가 완전히 우하향세를 만들어버리는 저점을 깨버리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전저점 라인 때 급등을 한 이후에 만들어진 이 급등을 했을 때 만들어진 이 저점 라인 때를 깨버리는 음봉이라 한다면은 사실상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 한들 더 크기라든가 엄청나게 큰 급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얼마냐면 1,350원입니다. 1,350원 라인대를 한다면 그렇게 낮은 구간이 아니에요. 한 딱 중간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저점을 깨버린 상태에서 1,300원까지 올라온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치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물량을 정리를 하고 절반만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이 전저점 잡는 걸로 하고요. 8,020원 라인 때 손절가 잡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전저점 라인 때
940원입니다. 이 구간 오면은 전량 매도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일단 절반 매도해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손실을 좀 줄여가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대응이지 않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손실들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시 돈 벌러 가야 되고 손실을 줄이고 다시 수익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반매도하고 절반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화학에 대해서 절반만 들고 가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가운데서 이번에는 솔리드 풀어보도록 할게요. 5G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 가격 6,550원에 비중 75%.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은데 더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솔리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네, 6,550원에 지금 솔리드라고 한다면 대략 한 20% 정도 손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던 얘기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5G는 지금 굉장히 좋다라 말씀드렸어요. 왜 좋냐 한다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화웨이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뭐 기업들을 에릭슨이라든가 이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5G에 대해서 화웨이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통신 기업들 중에서도 이 3위랑 4위 기업을 합병을 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1, 2, 3, 4에서 이제 1, 2, 3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G를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5G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법안이라든가 상황을 미국에서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5G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화웨이 제재가 됐나요? 화웨이 제재가 안 풀렸습니다. 화웨이 제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화웨이 제재가 진행됨에 따라 반사익수를 누가 받는다? 대한민국이 받는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시장이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수급, 이슈 모든 게 뺏겼습니다. 지금 5G가 문제입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좀 많이 빠졌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긍정적인 흐름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장,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안 맞았다라는 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20%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르고 가리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거의 끝나가는 시점,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도 지금 매도를 친다라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나이 때 5,250원 잡고요. 저는 매수가까지 그대로 저는 들고 가자. 충분히 5G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5G 괜찮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5,250원 그리고 매수 가격까지 홀딩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스페셜 종목 좀 힌트 들어보고 갈까요? 오늘 마르스 전문가께서 준비하신 스페셜 종목 2종목이나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볼 건데요. 이 종목의 별점, 과연 어느 부분에서 점수를 좀 많이 줬을 것인지 이 별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시 전문가 첫 번째 스페셜 종목 점수는요? 네, 제 점수는요. 일단 보시면은 저는 이슈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이 이슈에 5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적의 점수가 한 2점 정도 되고 그 대신에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5점, 기업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상승세 기대될 수 있는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4점을 줬고요. 현재 가격 라인대가 최근에 하락세가 좀 나와주면서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 완전히 최저점이었으면 4, 5점이었을 텐데 살짝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3점 라인대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수급과 이슈 면에서 만점을 받은 종목입니다. 항암제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별점 굉장히 좋게 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스페셜 종목의 별점도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이번 두 번째 종목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주셨을까요? 제 점수는요, 아까 점수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 같은 종목 가져왔냐?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슈가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AACR, 당연히 미국 암학회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과거에 실질적인 이 불치병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까지도 만들면서
거기에 더불어 유방암에 대한 항암제까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치병 치료제, 실제 FDA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불치병이 더불어서 항암제까지 만든다고 한다면은 ABL 바이오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주가 상승세가 바닥에서 기대해보는 종목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아마 이슈에 저는 별점이 5개지만 별점을 10개 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슈에 거의 대부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스페셜 종목의 별점 이슈에 별 10개를 주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해서 5개만 주셨다고. 이슈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셨네요. 자, 물론 마지막에 저희가 이 종목의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어떤 종목이었는지 여러분들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일매일 새로운 3가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상담, 스페셜 종목까지 9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 저희와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특별한 상담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름하여 스페셜 콜. 바로 하루하루 첫 번째 이 스페셜 콜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집중 케어를 받아볼 수 있는 상담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스페셜 주인공 누구인지 저희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상담 시청자님 연결됐나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수익만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스페셜 상담 네. 축하드리고요.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서울제약인데요. 네, 서울제약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그러니까 어저께 상한가 쳤길래 오늘 아침에 제가 9,650원에 샀다가 네. 이게 9,000원대로 쭉 내려가더라고요. 20% 샀는데. 예, 그래갖고 40%를 9,000원에 샀어요. 네네네. 예, 그랬는데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행복했는데 네, 쭉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60%가 됐어요. 수익은 났는데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기복이 심해갖고 가지고 가야 되는지 내일 팔아야 되는지 그러게요.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대응하기가 어렵게 갭으로 떠버리니까 이 비중은 많아졌고 서울제약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울제약만 봐드리면 돼요? 아니요. 초록뱀이요. 초록뱀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이게 2,000원대 샀는데요. 네. 안 올라요.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더니 또 쭉 빠져갖고 고민이에요. 초록뱀 역시 잘 올라가다가 매수하고 나면 이 종목의 흐름이 또 바뀌는 이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려워지는 것 제가 산 같습니다. 가격까지 방탄소년단 갈지.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의 주가 흐름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약과 초록뱀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몸은 좀 건강하세요? 지금 혈압이 올라서요. 혈압이 올르셔. 예, 제가 좀 혈압 좀 떨어뜨려 드릴게요. 예. 예. 어머니 서울제약 혹시 근데 매수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매수가를 9,650원에 샀다가요. 네네. 예, 9,650원에 샀다가 쭉 내려가더라고요. 예. 곤두박질 치는데 그거를 그냥 산 거에 더블로 사갖고서 20% 처음에 샀다가 네. 쭉 내려가길래 40%를 더 샀어요. 네. 그래갖고 9,019원이 됐어요. 9,019원이요? 네. 예, 그럼 지금 수익권이겠네요, 그죠? 네네. 아주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수익권이 나서 행복했는데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네, 그죠? 막판에 상한가까지 가서 3시 14분에 제가 확인을 하고 뚜껑을 닫고 밖에 나갔다 왔더니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네. 예, 어머니 지금 그래도 아직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사실상 보시면은 이제 처음 상한가를 가고 오늘까지 상한가를 갔다 빠졌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M&A 이슈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잘 모르겠고 네. 뭐 대표가 바뀐다고 뭐. 예, 대주주가 아마 이제 바뀔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원래 이제 M&A 이슈가 떴을 때는 종목이 보통 한 3번 정도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 두 번째 상한가를 가면은 세 번째까지 가겠는데 두 번째 보면은 음봉이 길게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글쎄요. 매도를 좀 쳤을 가능성이 높겠죠. 음봉에다가 아, 이제 거래 그래서 그렇게 터졌으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그래도 수익권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2% 정도 수익권이시죠? 20%? 예, 원래도 마이너스인데 지금 너무 기가 막히게 올랐어요. 네, 한 2% 정도 수익권인데 그래서 네.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네. 비중을 거의 뭐 과거에서부터 태우셔가지고 아마 여기서부터 태우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참 오래 태우셔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쭉 끌고 오셔서 네. 수익권 돌아온 것 같은데 M&A 이슈란 운이 좋은 이슈가 터져가지고 저 솔직히 네. 지금 소폭이라도 수익권 나오는 게 조금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더 욕심 안 누를까요? 오늘 첫 상한가에 딱 팔았는 게 가장 이제 올바른 대응이었는데 좀 아쉬웠다. 왜냐면은 예. 10,000원이잖아요. 예, 내일까지 갈 줄 알았죠, 상한가가. 그러니까요, 어머니 참 좋았겠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는 어머니 전략 매도를 웬만하면 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머니? 아, 내일 팔아버려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두 번째 초록뱀 봐드릴게요. 예, 선생님 얼마에 팔을까요, 근데? 수익권이면 그냥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권일 때. 아, 가격 보지 말고요? 네, 다 매도 치는 게 나.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초록뱀을 봐드리겠는데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기업이에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빌보드 200도 1위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에 빌보드 만약에 100, 핫 100 1위를 안 하면은 상승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매수가 2,000원이잖아요. 네, 오를 줄 알았더니 너무 계속 높게 샀어요, 어머니. 다음부터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더 비쌌는데. 네, 그러니까 더 그러면 안 돼요, 다음부터. 그래서 네. 오늘 이거 반만 자릅시다, 우리 반만. 절반만 아. 자르고요. 그래도 어, 이 아직 우리가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손절가를 1,420원을 잡고 절반만 네. 자르고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이거 종목- 팔아버려요, 손인데, 예. 그러니까요. 예,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니까 지금 많이 힘들고 지금 솔직히 이런 것들 자르기 어렵겠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종 많으니까 어머니 파이팅 하시고요. 예, 저희 고수익은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어머니? 이거 팔아버려요? 절반만 털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실전자님 감사합니다. 수익 잘 챙기시고요.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저희가 해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스페셜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요?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과 그리고 펩트론입니다. MG캠 생명과학과 바로 펩트론. 저는 이 두 종목이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종목을 발굴해 오시느라 정말 대단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가 가격 전략 대응을 더 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주실 거죠?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에 지금부터 급등이 시작하는 게 바로 AACR, 미국 아마케를 앞두고 300조 규모의 항암제 관련 기업들이 상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방금 뭐 펩트론의 엔지캠도 나왔지만 아직 공개하는 게 뭐랬어요? 킬러 T세포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업까지 아마 바닥에서 충분히 급등이 기대되는데 그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10시입니다. 10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바닥에서 100%, 150% 급등 나올 만한 제약바의 대상주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오늘 10시에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과 이슈 면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가격 메리트 높은 이 종목들 잠시 후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수익만세 홈페이지를 통해 마르스 전문가의 무료 방송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 꼭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